부자 농부를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여주시. 산속에 파묻힌 큰 농장. 이곳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 버섯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버섯이 한창 잘 할 때는 10만, 100만, 1000만, 억, 한 16억 정도 됩니다. 버섯으로 연매출 16억 원? 버섯 재배가 다가 아니다. 가공과 유통, 교육과 연구까지. 이곳에 오면 버섯의 모든 걸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버섯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버섯 외길 인생 40년, 진정한 버섯 명의를 꿈꾸는 이남주 씨를 만나보자.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경기도 여주. 산속에 자리한 한 버섯 농장에 도착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큰 규모로 보이는 이곳. 입구부터 차를 달려 한참을 들어가야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안내 이정표까지 있다. 대체 부자 농부는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이분이 그분인가? 그런데 일은 안 하시고 뭘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버섯 작업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버섯은 지가 알아서 잘 자라죠. 저는 지금 그 취미 활동으로 나무 가꾸고 정원 가꾸는 거 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라고 해서 엄청 바쁘실 줄 알았더니 일을 하기는커녕 여유롭게 취미생활 하느라 더 바빠 보이는 이분. 이젠 또 느릿느릿 산길을 오르는 이남주 씨. 대체 일 안 하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상황버섯을 자연에서 재배하는 자연 재배장이죠.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는 상황버섯. 얼핏 보면 그냥 알아서 자라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어느 곳 하나 이남주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원래 뽕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상자에 누르왕자를 써서 상황버섯이라고 부르죠. 영지버섯이 제왕이라고 한다면 상황버섯은 황제의 지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탁월한 그 효능을 지닌 버섯입니다. 그러면 이곳의 정체가 상황버섯을 키우는 농장인 걸까? 아까 본 그 큰 농장이 전부 다? 이거는 운지 버섯이죠. 얘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몽실몽실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구름버섯 또는 운지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른 버섯들이 있어요. 산속에서 자라는 버섯들을 보여주던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한 하우스. 이 안에도 뭔가 빼곡하다. 네, 이건 표고버섯인데 우리나라에서 3대 버섯 중에 하나죠. 일릉이, 이표고, 삼송이라고 할 만큼 표고가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힘이 많은 버섯이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같은 데 보면 고급 그 선물용으로 건조품 위주로 많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버섯만 몇 종류인지 아이고 정말 많다 많아. 눈에 익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은 신기한 버섯 하우스다. 저희 농장은 버섯 종류가 많은데 표고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노롱댕이버섯 등등 해서 한 계절에 따라 있고 없고 하지만 10가지 이상 됩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농장 규모도 당연히 클 터. 그럼 이곳이 다 버섯 키우는 데인가요? 이곳은 이제 버섯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 대략 한 8천여 평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장 전체 규모가 약 8천여 평. 축구장 4개의 규모라는데 그렇다면 매출은 얼마나 될까? 우리 농장은 아까 가장 많았던 데가 아마 한 6, 7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고 연매출이 약 17억 원. 오로지 버섯만 보고 살아온 버섯 외길 인생 40년. 끊임없는 노력으로 농장을 가꾸고 매출을 올려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는 이남주 씨. 그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엔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 기술 명인인데 농업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새롭게 또는 뭐 좋은 아이디어로 뭐 이끌었느냐 뭐 그런 거에 준해서 선정을 받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처음 버섯을 시작한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이제 일찍 그 가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전선에 나서야 돼서요. 직업훈련소를 갔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제 방황하는 과정에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라면서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는 이남주 씨.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바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버섯을 인공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는 그 인터뷰를 한 분이 계세요. 편지로 문의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섯 재배 기술을 배운 것은 단 하루뿐. 어머니가 마련해둔 종잣돈 30만 원으로 하우스 한 동을 세워 무작정 버섯 농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는 게 없었다고.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 그다음에 혼자 이제 과한 노동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됐어요. 뭐 심지어는 그 먹을 쌀이 없는 경우를 몇 번 겪었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가장으로서 먹을 쌀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데미지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정말 이제 이 길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죠. 큰 실패로 좌절을 맛봤던 이남주 씨. 그를 다시 일으켜준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비닐봉지 하나.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버섯 두농비법 첫 번째, 새로운 재배법으로 승부하라. 이게 바로 신기술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봉지 하나. 봉지의 정체를 밝히기 전 먼저 버섯을 심을 배지를 만들기 시작. 톱밥과 쌀겨 등을 섞어 버섯 배양 세포에 영양소를 제공할 토대를 만든다. 자동화 기계를 통해 봉지 하나하나에 잘 만든 배지를 담아주는데 그러니까 이 봉지의 정체는 바로 배지를 담는 용기인 것이다. 봉지 재배는 말 그대로 봉지를 용기로 사용하는 건데요. 버섯은 품종마다 재료나 양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것을 수축성 있는 용기라는 건데요. 그래서 느타리는 2kg 정도 적었으면 좋겠고 표고는 3kg 정도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버섯의 그 특성대로 가장 이렇게 근접하게 길릴 수 있는 방법이 봉지 재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섯 종류마다 각각의 특성을 살려 키운다는 봉지 재배법. 이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남주 씨는 느타리 버섯을 키워 소위 대박을 쳤다. 이렇게 봉지에 배지를 넣는 전용 자동화 기계도 직접 개발했다는 이남주 씨. 자동화 기계로 버섯 대량 생산에도 성공했다. 이 자동화 기계는 특허까지 출원한 상황.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기술인 것이다. 작업장에서 배지를 만들다 갑자기 가운을 차려입는 이남주 씨. 거기에 손까지 꼼꼼히 닦아주는데 뭘 하려는 걸까? 버섯 종균 접종하는 과정인데요. 종균을 접종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 균만 배지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손이 지저분하면 잡균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다른 균이 들어가면 그 버섯균의 성장 속도보다 대부분 빨라요. 거기다가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항생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분비 물질이 생성이 되면 버섯균이 잘 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한 톨에 잡균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독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균을 접종하기 전엔 소독이 필수. 무엇보다 청결 관리가 중요한 것이 버섯 농사다.
종균을 배지가 담긴 봉지에 각각 넣어주는 것이 종균 접종 과정. 접종을 마친 후엔 오염이 되지 않도록 꼭 봉지를 밀봉해줘야 한다. 이렇게 종균 접종을 완료한 배지 봉지들은 어디에 있을까? 작업장 옆 창고로 들어간 이남주 씨. 아니 어두컴컴하니 잘 보이는 게 없어 일단 불부터 켜보는데. 방금 접종실에서 접종한 균은 잎새버섯인데 버섯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무 속이나 땅 속에서 자라죠. 그래서 사실은 빛이 필요 없는 건데요. 만약에 빛을 조사하게 되면 노출된 균사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배양실은 어둡게 관리합니다. 어두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버섯 배양실. 평소엔 이렇게 종균이 잘 자라도록 불을 꺼둔다고. 역시 버섯 명인다운 철저한 관리다. 너무 밝으면 그 균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불 끄고 나갑시다. 버섯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단 불 끄고 밖으로. 느타리 버섯으로 봉지 재배를 시작해 이젠 잎새 버섯과 여러 버섯도 키우고 있는 이남주 씨. 남들은 시도하지 않는 과감한 신기술 도입이 위기에서 그를 살렸다. 봉지 재배의 어떤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배양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있는 재배 방법은 균상이라는 대형의 배지, 또 병이라는 한정된 용기 안의 배지. 그래서 각 버섯의 특성대로 배양체 크기를 조절해서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답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섯 품종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 일석이조라는 봉지 재배법. 그렇다면 과연 봉지 재배법의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 기존의 재배사를 보면 1년에 한 3번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빠르게는 이 방법으로 30회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면적에 연간 그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30배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처음엔 낯선 기술 도입에 거부감을 나타냈던 사람들도 그 결과물을 확인하자 다들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 그야말로 파급력이 엄청났다. 가장 힘든 배지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원하는 뭐 이런 분들이 생겨났고요. 내가 재배하고 옆집도 재배하고 심지어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또 캐나다까지 수출하면서 그 매출이 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제는 해외 각국의 농부가 버섯 재배 기술을 배우러 오는 버섯 장인 중에 장인이 바로 이남주 씨다. 각양각색 버섯들을 쭉 둘러보고 난 후 잠시 한숨 돌리는 그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네, 다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남주 씨가 찾아간 곳은 버섯 농장 안에 위치한 한 교육장.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걸까? 버섯 분홍비법 2번째. 버섯 생산자에서 버섯 전도사로 변신하다. 지난 2015년부터 버섯 재배 교육을 시작한 이남주 씨. 사봤을 때 그 버섯 생육 환경에 대한 걸 우리 검토를 해 볼게요. 대표적인 게 표고하고 느타리 봄 가을에 잘 나오는 버섯. 연간 120여 명의 신청자를 받아 2주 동안 100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고강도 수업. 이쪽은 뭐죠? 그의 강의는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하고자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여기서 버섯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론과기 여기까지 하고 실습하러 가죠.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 있는데 교육생들은 버섯 재배에 관한 대부분의 작업들을 직접 해보고 있다. 이 균체를 이용해서 종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게 되죠.
얘가 배양되면 얘를 나눠서 다시 여러 개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저 시험관 들으시오. 원래 시험관 밖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 노화균 중간으로다 넣는 게 잘 빠지더라고요. 위에서 긁는 것보다. 걔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밑에서 이렇게 쭉 해서 밑으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니, 천천히 해야 돼. 네, 잘 돼서 잘 되고 있어요. 대량으로 배양을 하기 위해 버섯 종균을 옮기는 실습을 진행하는 교육생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실습이지만 마치 실전처럼 진행되기에 작은 실수도 금물. 그래서 집중 또 집중하는 시간이다. 전혀 버섯에 대해서 저희가 먹기만 했지 몰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버섯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저희가 이제 교육을 며칠 안 했지만 이렇게 뭐 종균도 만들고 원균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 마치면 전문가가 될 겁니다. 버섯 재배만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던 이남주 씨. 그가 갑자기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뭘까? 제가 40년 정도 버섯을 기른 사람으로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농장의 어떤 운영 체계를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소득을 위한 생산 체계였다면 뭐 유수한 기업들인 거래처를 정리하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버섯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날 오후 농장에 도착한 의문의 관광버스. 누군가 했더니 인근 학교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천천히 조심해서. 자, 선생님부터 좋아. 현장 실습을 하러 온 중학생들. 난생 처음 보는 버섯들이 다 신기할 따름이다. 자, 이게 무슨 버섯 같아? 이건 모기버섯인데 얘는 털모기버섯이야. 얘는 이제 우리 잡채나 이런 거에서 많이 먹었죠, 그지? 그거예요? 그거 맛있는 그런데 이제 혹이 달려지 혹.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집중하는 아이들. 그동안 몰랐던 버섯에 대해 알아간다. 신기해요, 느낌이. 평상시에 보던 건데 맨날 보던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좀 재밌었어요. 자연 속에서 버섯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아이들. 이남주 씨는 전처럼 버섯을 많이 판매하진 않아도 이런 체험 학습과 재배 교육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출이 16, 17억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농장의 운영 방침을 바꿔서 뭐 교육, 뭐 체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방향을 잘못 전환하신 거 아닌가요? 제 나름대로 나이도 먹어서 그런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은 분홍 아닐까요? 버섯에 대한 사명감까지 완벽한 당신. 진정한 분홍으로 인정합니다. 학생들이 다녀간 후 넓디 넓은 농장 안에 또 정체 모를 건물 등장. 이곳이 혹시 과학실? 각종 재료들과 실험 도구가 잔뜩 있는 이곳. 와,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실인데요. 우리 농장은 이제 버섯에 대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 중에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산, 연구, 교육, 체험, 또 먹거리, 문화적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제 꿈이어서 그래요. 버섯 분홍 비법 세 번째. 버섯의 모든 것, 버섯 복합 공간을 조성하라. 그의 버섯 농장은 재배동과 가공공장, 교육관과 체험관, 그리고 버섯 연구소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오로지 버섯만을 위한 공간이다. 버섯 연구소를 비롯한 모든 시설에선 그야말로 버섯의 시작과 끝, 버섯 재배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됐다는데 이곳에선 새로운 버섯 품종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된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백령버섯의 원균인데요. 백령버섯은 우리가 아직 시중에 없는 버섯으로 뭐 외국에서 도입하고 백령버섯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령 버섯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남주 씨. 생산에 성공하려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연구 또 연구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백령 버섯의 어떤 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저희가 지금 재배해보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조직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버섯은, 식용버섯은 부드럽고 뭐 그런 개념에서 얘는 그 조개, 관자처럼 뭐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영양이나 우리 먹거리에도 충분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판되게 되면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감이 매력적이라는 백령 버섯. 그동안 잘 자란 것만 골라 수확하니 이렇게 바구니 한가득이다. 이 버섯으로 대체 뭘 하시려는 건가요? 이 건물은 또 어디인지? 우리 농장이 처음과 끝까지 버섯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맛보러 갈 수 있는 버섯 전문 식당입니다. 농장 안에 위치한 버섯 전문 식당. 농장에서 바로 생산한 버섯으로 요리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여주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는데, 온통 버섯으로 둘러싸인 이 식당으로 연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다. 신 여사님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좀 맛보게 해주세요. 저 우리 제 와이프인데요. 원래 동반자이자 뭐 또 우리는 이제 그냥 편하게 신 씨야. 그래서 신 여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기 식당의 주인이에요. 저는 버섯 요리 전문점으로서 버섯 요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버섯에 관한 일을 하면 부부가 손발이 척척. 남편이 가져온 낯선 버섯으로 바로 조리법을 생각해내는데, 단단한 식감이 장점인 만큼 그 점을 살려본다. 네, 이거 버섯 스케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요리법도 제일 간단하고 버섯의 특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버섯을 끓는 물에 넣어 3분 동안 익히고 찬물에 헹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초간단 백령 버섯 요리 완성이다. 이것이 바로 향과 식감을 그대로 살린 백령 버섯 숙회다. 이거 스케 왔어요. 맛있게 생겼네. 난생 처음 조리해본 백령 버섯,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물렁물렁한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질감이 좋아. 그리고 맛이 있어. 새송이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느타리에 가까우면서 더 아삭아삭하네요. 아주 좋아. 네. 40년 동안 버섯과 함께 해온 부부. 남편이 걸어온 버섯과의 긴 여정을 지켜본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 버섯은 이거보다 더 좋은 식재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래 식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한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농사꾼들은 일요일이 없어요. 버섯이 일요일이라고 안 나오지 않잖아요. 아이고 팔자련이 해야지. 남들이 정말 인정해줄 만한 그런 농사꾼이 되고 싶은 게 그때 꿈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옆이나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으로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죄송하긴 하죠. 네. 그래도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만족합니다. 숱한 고비를 넘기며 이제는 버섯 사랑도 꼭 닮은 부부가 되었다. 잠시도 쉬지 않는 이남주 씨,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 그가 도착한 곳은 꽤 널찍한 창고 건물 앞. 위아래 손으로 재고 따지며 그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지? 이 건물은 일반적인 창고인데요. 지금 이 창고를 활용해서 우리 농장의 마지막 문화적 콘텐츠로서
박물관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버섯 박물관은 이 농장을 버섯 복합 단지를 만들어가는 그의 마지막 목표이자 꿈인 공간이다. 버섯의 현재와 미래관을 1층에 두고요. 2층은 버섯의 어떤 과거관, 3층은 버섯에 대한 세계화를 위해서 버섯 세계 교류관. 큰 꿈은 그렇습니다. 훗날을 위해 버섯에 관련된 자료와 모든 장비들을 모아두고 있다는 이남주 씨.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준 버섯의 기적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데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자료 같은 건 많이 준비돼 있어서 일단 단층이라도 아마 전시 정도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섯만 보고 달려온 인생 40년. 이렇게 끈질긴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생산자에서 버섯 전도사로 변신한 이남주 씨. 버섯 복합 공간을 계획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